서울 중심가의 우뚝 선 50층 건물, 그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하윤에게는 그런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죠. 25살의 그녀는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시작이야. 하윤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검은색 정장 재킷을 매만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수백 번의 면접 끝에 마침내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삐져나오지 않았는지, 구두에 먼지가 묻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그녀의 성격은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어릴 적부터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된 송하윤입니다. 팀장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하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자리에 앉은 그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하윤은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냈어요. 복사나 정리 업무 같은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했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 관련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에 충성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윤 씨, 일 처리가 정말 깔끔하네요. 선배의 칭찬에 하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이곳에서 꼭 성공하고 싶었고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하윤은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건물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정재훈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는 이 회사를 일궈낸 창업주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만족감보다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재훈과 아내, 그리고 5살 난 딸이 함께 웃고 있었죠. 딸의 이름은 정서윤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아빠를 바라보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전 사업 확장기에 혼란스러운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 그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아내와의 갈등은 날로 깊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유괴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아. 정재훈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경찰과 사설탐정들을 총동원해서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병을 얻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정재훈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년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특히 딸과 같은 나이 또래의 여직원 이력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잃어버린 딸이 어딘가에서 자라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입사원 서류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두툼한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인사팀에서 선별을 마친 서류들이었지만 그는 늘 한 번씩 더 훑어보곤 했죠. 한 장, 2장 넘기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요? 정재훈은 그 이력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재훈의 손이 송하윤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는 낯설었지만 그 아래 적힌 정보들이 그의 심장을 두드리게 만들었어요. 출생지는 서울 강남구, 생년월일은 2000년 3월 15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싹 보육원 출신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새싹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고 난 후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찾아갔던 그곳이었죠.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요. 회장은 이력서에 붙어 있는 작은 증명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인상의 여자였어요. 까만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재훈은 조용히 하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그녀의 근무 상황을 파악하고 때로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도 했죠. 하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조심스럽게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구나. 정재훈은 복도 끝에서 하윤이 야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정리하는 서류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모습이 어릴 적 딸이 그림을 그리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재훈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하윤의 작은 습관들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긴장할 때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버릇,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까지요. 설마. 정재훈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작은 버릇들이 어릴 적 딸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었죠. 혹시 자신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밤늦게 회장실에 혼자 남은 정재훈은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윤의 얼굴과 비교해봤죠. 분명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확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운명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 마케팅팀 월간 보고서를 회장실에 직접 전달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팀장이나 부장이 가져다 주는 서류였지만 마침 회의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죠. 실례하겠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회장을 직접 만날 기회는 처음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정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정재훈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윤의 눈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안에 작은 점 하나가 있는 것, 그리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처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릴 적 딸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정재훈은 잠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장님, 마케팅팀 월간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하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때 정재훈은 하윤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유독 짧은 것까지. 딸이 어릴 때 아빠, 내 새끼손가락이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물어보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고맙습니다.
정재훈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서류를 받는 순간 하윤의 손이 자신의 손에 살짝 닿았는데 그 따뜻함마저도 기억 속의 딸과 똑같았습니다. 하윤이 나간 후 정재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확신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정말 서윤이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재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녀가 긴장했을 때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쓸어내리던 버릇까지 딸과 똑같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재훈은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런 검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만약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정말 딸이라면 그동안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도 정재훈의 마음은 평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하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우연히 하윤의 이력서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봤어요. 학력사항, 자격증, 경력까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중 개인정보란 맨 아래쪽에 적힌 작은 글씨가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새싹보육원 출신이라는 문구였죠. 새싹보육원. 정재훈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난 직후 아내 김미경이 발품을 팔며 찾아다녔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거든요. 당시 아내는 혹시 우리 서윤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정재훈은 급하게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방문했던 보육원들의 명단과 주소, 그리고 각종 단서들까지. 그 중에서 새싹 보육원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죠. 2000년 4월경 새싹 보육원 방문. 원장님 말씀으로는 3월 말경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맡겨졌다고 함.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더 이상의 정보는 알 수 없음. 정재훈의 손이 떨렸어요. 하윤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그 보육원을 여러 번 찾아갔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매번 그런 아이는 없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재훈은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개인 비서실장에게였어요. 최 실장, 조용히 알아봐야 할 일이 있네. 새싹 보육원에 2000년 3월경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회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정식 절차를 통해서 말이야. 급한 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보게. 정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며칠 후 최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보육원 측에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간접적인 확인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재훈은 직접 새싹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현재의 원장은 당시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나이든 원장은 정재훈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기에 맡겨진 아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요. 참 불쌍한 아이였어요. 원장의 말을 들은 정재훈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특별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5살 정도였는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정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송씨 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분이 그 아이를 특별히 돌봐주셨거든요. 그분의 성을 따서 새 이름을 지어줬죠. 원장의 설명에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재훈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보육원의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니 하윤이 맡겨진 시기가 딸 서윤이 사라진 바로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하윤이 입고 있던 옷의 브랜드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것은 정재훈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사준 원피스와 같은 브랜드였어요. 이제 99% 확실해졌다. 정재훈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1%의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하윤은 여전히 성실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주목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정재훈은 멀리서 그런 하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우리 서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하윤이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었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생각했어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력서의 내용이 새삼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도 일었어요. 딸을 유괴한 범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동안 딸을 찾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정재훈은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고민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녀의 일상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고 따뜻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정재훈은 하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녀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마침 다음 주에 있을 신제품 기획 발표회에서 하윤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었죠. 하윤 씨, 이번 기획 발표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여 보는 게 어떨까요? 팀장이 하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는 정재훈이 은밀히 요청한 일이었어요. 하윤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거든요. 발표 준비 기간 동안 하윤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정재훈은 멀리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발표 당일 하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훌륭했어요.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죠.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정재훈이 직접 나서서 격려했어요. 하윤은 회장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은 사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정재훈은 그런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며칠 후
정재훈은 하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윤 씨, 잠깐 시간이 있나요? 회장실에서 둘만 남게 된 순간 정재훈은 조심스럽게 꺼내둔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곰인형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인형을 기억하나요? 정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진 속 곰인형은 갈색 털에 빨간 리본을 맨 모습이었죠. 딸 서윤이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어요.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릴 적에 늘 곁에 있었던 곰돌이랑 닮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 씨,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나요? 5살 이전의 기억 말이에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곤 해요. 서윤아라고. 하윤의 말에 정재훈은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재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죠. 그날 밤 정재훈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윤에게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하윤 씨, 갑작스러운 부탁일 수도 있지만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재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하윤도 무언가 예감하는 듯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재훈의 진지한 표정을 본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장이 자신을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20여 년간 품어왔던 간절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DNA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윤아. 정재훈은 하윤을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하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어수선했거든요. 왠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정재훈은 결과지를 하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아니, 서윤아. 이제야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구나. 하윤은 결과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이 모두 연결되는 것을 느꼈죠. 아빠.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3년 만에 다시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정재훈은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윤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몇 달 후 하윤은 임원들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편에서 정재훈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죠.